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금융 꿀팁, 사례로 알아보는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1번을 보면 강某某씨는 채권자 김某某씨에게 돈을 갚지 못해서 김 씨가 채권 추심을 의뢰한 별별 신용 정보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별 신용 정보가 채무자 강 씨가 아닌 강 씨의 아버지에게 추심 성격의 문자를 보내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상황이죠. 갑자기 이런 게 왔는데 이게 뭐니? 너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두 번째를 보면 최 세모 씨는 땡땡 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최 씨는 대금을 완제하였으나 완제 후 2년이 된 때 채권자는 모모 신용정부로부터 다시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다고 합니다. 기하께서는 주류 대금 XX1을 미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금해 주시길 바라며 미입금 시 추후 경매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죠. 그랬더니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2년 전에 채무를 다 갚았는데요. 저는 그 당시 변제한 금액에 대한 완제 확인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제를 했으나 이상한 게 온 거죠. 아무튼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까지도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채권 추심 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중 금감원에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요. 무려 13,542건이 접수됐고 연평균으로 보면 2,708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최근 민원 사례 등을 반영해서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이렇게 안내해 드린다고 하네요. 정말 꿀팁이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연락 시 우선 확인하세요 라는 건데요. 처음 추심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당황하겠죠. 그래서 먼저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인이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칭하거나 아니면 법원 서류 등을 이용해서 채무자들의 오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인이 소속과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되 답변하지 않거나 내용이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라고 하고요.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서 금감원이나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래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법원의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신다면 다른 재반 사항이 없는 이상 본격적인 채권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요. 불법 채권 추심이 의심되는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통화 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 자료를 꼭 확보하라고 하네요. 독촉장이나 감면 안내장 등 우편물도 꼭 보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심 과정에서 보호받으세요 라는 건데요. 다양한
채무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부당함을 적극 주장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네요. 네 번째로 채권 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요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 추심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 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채권 추심 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 추심 및 대출 매각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1일 이해를 초과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고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 방문 일시 등을 협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5번째, 채권 추심인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인이 채무자의 직장 등을 방문해서요, 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엽서 등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 등을 통해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인에게 즉시 중단 요청을 하시고요.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일자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한 후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합니다. 압류나 경매, 그리고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채권 추심인이 이를 실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압류, 경매 등이 실시 또는 완료되었다는 독촉장이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신 경우는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시면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채권 추심인은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시 추심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파산 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면책되기 이전이라도 법원이 추심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 요구 행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채권 추심인으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으신 경우는 사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녹취 등으로 근거를 꼭 남겨 놓으시라고 하고요. 반복적으로 요구받으신 경우에는 꼭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로 부르죠, 보통. 등인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고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이후 대부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부업자 등의 불법 추심 피해자의 채무자 대리인 및 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 소송, 불법 추심,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대리인으로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다면 여기 금감원 불법사고 신고센터나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환할 때인데요. 증거를 꼭 확보하라고 하네요. 채무자와 채권 추심인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채무 재조정에 합의하고 상환하시게 될 경우 상환 증거를 꼭 확보하라고 하네요. 9번째로 채권자 등 법인 명의 계좌로 상환하라고 합니다. 채권 추심인이 금융기관이나 채권 추심회사 등 회사 소속임에도 불구하고요. 채권 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횡령,
송금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채권자나 채권 추심 회사에 법인 계좌를 요청하라고 하네요. 꼭 법인 계좌 통해서 상환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인데 채무 변제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확인서는 보관해야 되겠죠.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채권 추심인에게 채무 변제 확인서를 요청하셔서요. 보관하시고 금감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채권 추심회사 및 대형 대부업자 등은 채권 추심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변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교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꼭 채무 변제 확인서 요청하는 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리해 보자면 우선 요즘에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다수의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본인께서 채권 추심 행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요. 해당 부분 금감원에 꼭 신고하시고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응 방안 있잖아요. 그것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실천하시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